예요. 조합에는 순열 문제를 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순열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MPE, 이거는 이제 아주 뭐랄까 투명하게, 투명하게 니네 NPR 외우고 있어? NCR이 뭔지는 알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얘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고 얘는 n 팩토리얼 나누기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애지만 현실에서는 다르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현실에서는 np이면 n에서부터 두 개의 숫자가 나올 때까지 내려 곱한다. 6 곱하기 nc이면 n에서 두 개 내려. 그러니까 np2와 똑같고 그걸 여기 있는 이 2의 팩토리얼로 한 번 더 나눠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12 곱하기 n-1 c3은 n-1, n-2, n-3 이렇게 해서 n-1 p3이죠 이게. 그리고 아래를 3의 팩토리얼 즉 6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된다.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산할 때 이쪽이 n에 대한 3차식이라고 해서 의학이 아니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왼쪽은 4n n-1이고요. 오른쪽은 2n-1, n-2, n-3인데요. 딱히 언급할 가치도 없는 n과 r의 관계 있죠. n과 r의 관계. n이 더 커야 돼요. n이 더 커야 된다고. 이게 n개 중 r개를 뽑아 줄 세우거나 n개 중 r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뭐 3개 중 5개를 뽑기 이게 가능하겠냐고. 이건 중복자 들어가는 애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n이 더 커야 돼요. 따라서 여기 3이 등장하고 2가 등장하고 2가 등장했으면 기본적으로 n은 2 이상. 여기로 얘기하면 n은 4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뭐 어쩌라고요? 그게 뭐 어쩌라고냐면 n equal 1이 답일 리 없다라는 거예요. n equal 1이 답일 리 없다. 그래서 먼저 지우고 이것도 줄이고 그래서 이쪽은 2n, 이쪽은 n제곱 마이너스 5n 더하기 6 해서 n에 대한 방정식을 풀었으면 좋겠고 뭐 여차하면 방정식 안 풀 수도 있어요. 안 풀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연수 조합임을 생각하면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 푸는 이유는 그게 실수해이거나 복소수해일 수도 있어서 근해 공식에 넣을지도 몰라서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고 근해 공식에 넣는 거지 얘네들 지금 다 자연수 아니냐? 자연수니까 2 곱하기 n과 n-2 곱하기 n-3이 어떻게 하면 같아지지를 대충 집어넣어 봐도 돼요. 그냥 대충 여기다가 n에다가 5 한번 넣어볼까? 6 한번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넣어봐도 돼요. 그래서 양쪽 똑같은 거 나와주면 그게 답이겠지. 요거는 나름 의미심장한 문제인데 어떤 의미심장이냐면 두 근의 합이 NC2분의 NC3인 거 다들 알 테고 그리고 두 근의 곱이 NC2분의 NC5라는 것도 알 거야. 근각의소의 관계니까 이 중에서 이제 얘를 1로 주겠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차이. 그 차이. 혹자는 이거를 진짜로 정의로 해가지고 n-1, n-2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조합의 성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n 콤비네이션 r과 n 콤비네이션 n-r은 서로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는데 이게 이론이긴 한데 공식이긴 한데 와닿지를 않죠. 이 와닿게 얘기하자면 n 팩토리얼 분의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이렇게 밑에 두 개가 있을 때 p 더하기 q가 밑에 있는 두 팩토리얼의 해당 숫자의 합이 n이 되는 것을 조합이라고 하는데, 조합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결과를 ncp라고 쓰나 ncq라고 쓰나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ncp가 되나 ncq가 되나 같은 말이다. 요게 그 말이에요. n-r이 n이 되기 위한 나머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 녀석은 원래대로 쓰면 NCO equal NCE라는 소리고, 이 말인즉슨 이 O와 이 2가 요 아래에 있는 PQ라는 뜻입니다. PQ라는 뜻이고 5와 2의 합이 바로 N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자마자 우리는 N equal 7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계산 없이. 그리고 이제 7C, 7C3 여기는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죠. 이 그 NCR, NPR의 어떤 이론적인 베이스, 그러니까 계산적인 측면, 실제로 숫자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계산의 측면에 그 정점에 있는 공식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외워야 될 겁니다. 시험 전까지는. 그리고 고3들은 뭐 당연히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일단 증명하시오하고 이걸 외우는 방식은 서로 다른데요. 증명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외우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게. 사실은 옛날 영상에 있어요. 네. 자, NCR을 두 개로 펼치는 게 아니라 요거 두 개 합친 걸 NCR이다 라고 내가 주장을 할 텐데 N-1 CR 더하기 N-1 CR-1을 조합의 정의대로 쓸게요. 그러면 N-1 팩토리얼 나누기 R 팩토리얼 곱하기 얘에서 얘와의 차이, 얘에서 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얘네 둘을 더해서 N-1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N-1-R인데 제가 R을 먼저 쓸게요. -1 팩토리얼. 자, 요 녀석에서 요 녀석을 뺀 값의 팩토리얼 이렇게 붙어 있어야 정의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요 녀석은 N-1 팩토리얼 나누기 또 똑같죠? 요 오른쪽에 있는 R-1의 팩토리얼이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뺀 값 N-1에 R-1을 뺀 값은 N-R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리고 요 두 녀석을 통분할 거예요. 통분. 목적이 통분입니다. 지금 분모가 전혀 상반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서로 한 끗 차이가 나는 애들입니다. 이게 R 팩토리얼이죠. 이게 R-1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다가 R만 곱해주게 되면 바로 R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 팩토리얼로의 통합을 위해 위에다가도 이렇게 R을 곱하겠습니다. 통분.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이걸 -1과 -R을 서로 바꿔 쓴 이유가 뭐냐면 N-R에서 하나 부족한 애라는 뜻이에요. 이게 N-R, -1. 이건 N-R.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아지려면 요 녀석의 분모 분자에 N-R이 한 번씩만 곱해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결과의 통분은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이 됩니다. 대신 이제 분자가 달라져 있는데 분자는 뭐예요? N-1 팩토리얼 곱하기 N-R과 더하기 N-1 팩토리얼 곱하기 R이 되는데요. 이 통분을 했으면 이제 분자를 연산해야 되는데 분자 연산에 공통 인수가 있으므로 그 공통 인수를 묶겠죠. 이렇게 묶고 나면 뒤에 남는 애들만 계산하게 되는데 N-R 더하기 R이에요. 아래는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이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지죠?
지워지고 났더니 뭐예요? n이 됐어요. 그럼 n 곱하기 n-1 팩토리얼. 그래서 많이 보내지? n 팩토리얼 되겠습니다. n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계산 다 끝나고 나서 보니 이거 ncr인데 가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증명하시오고 어처구니 없게도 이 범위가 시험 범위로 들어간 학교에 논술형 문항의 1번으로 자주 나와요. 은근히 이걸 해본 적 있냐 없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을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NCR을 실제적인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명 중 4명 나와 사진 찍자. 이런 설정을 해볼게요. NCR을 여기 학생 10명 있는데 니네 4명만 나와봐. 사진 찍자 우리. 이렇게. 그러면은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4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조합이 이 안에 다 들어가겠죠. 10C4로. 10C4로요. 근데 그것은 이 중에 지환이라는 애를 하나 딱 찝는 거야. 지환이를 찍어서 여기에는 10명 중 지환이가 없는 4명을 뽑아 사진을 찍었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10명 중 지환이가 없는 4명을 뽑았다. 뽑아서 사진을 찍었다. 그 방법은 지환이를 빼고 남은 인원 중에 4명을 나오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 사진에는 지환이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n-1 CR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명 중 지환이가 꼭 있는 4명의 사진을 찍자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환이 너 나와 있어 라고 하면 되잖아요. 나와서 여기 서. 그런 다음에 지환이가 없는 9명, 나머지 9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이리 나와. 그러면 지환이랑 합체가 되겠죠. 4명이잖아요, 그게. 그 사진을 찍으면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둘을 더했을 때 모든 사진이 됩니다. 왜냐하면 10명 중 4명을 뽑아 찍은 모든 사진을 쫙 펼쳐놓고 지환이 있는 거, 지환이 있는 거, 지환이 있는 거, 지환이 있는 거, 지환이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분류하면 딱 반이 아니라 딱 두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개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 의미거든. 그런 의미의 식이에요. 나중에 파스칼의 삼각형이나 이항 정리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식이 됩니다. 어마무지하게 중요한 식이 됩니다. 여기 연관되어 있는 문자나 그 글들이 되게 많아. 이게 진짜 유명한 애고 정말 유명한 애고 그냥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항 정리라고 하는 하나의 단원에 탑 엔드에 이렇게 간판처럼 걸려 있는 식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순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지. 나는 없어 그런 거? 라고요. 그게 이겁니다. 순열 입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증명을 떠나서 일단 의미를 먼저 해석해 줄게요. 자, 보세요. 이건 10명 중 4명 나와 빵 받아가. 빵 받아가.
마음에 안 든다. 줄 서.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 줄을 세운 다음에 상품을 줄 건데 먼저 오는 놈한테 좋은 걸 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선냐, 두 번째 선냐 순서가 중요해지겠죠. 그때는. 줄 서, 그 줄 선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 다 다른 거다. 라고 해봅시다. 이번에도 10명 중 수련이가 없는 4명 나와 줄 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수련은 짜져 있어. 라고 한 다음에 9명 중 4명이 나와서 줄을 서면 돼요. 그럼 그 안에는 수련이가 절대 없지. 이해돼요? 그 개수만큼 나왔어요. 아까하고 살짝 달라지는 건 뭐냐면 10명 중 수련이가 꼭 있는 4명 나와서 줄 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처럼 생각하고 수련이 너 잠깐 나와 있어. 일로 나와 있어 라고 한 다음에 9명 중 3명 나와 줄 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줄 서.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니까 A라는 아이, B라는 아이, C라는 아이가 나와서 줄을 서는데 그 줄을 선 종류 자체가 3팩토리얼이죠. 애들이 어떤 순서냐에 따라 다 다른 거야. 그지? 그럼 3명이 나와서 딱 이제 줄을 섰어. 어떤 장면 하나를 이제 딱 사진 찍으려고 해. 근데 상품이 4개잖아. 그럼 지금 수련이 멀뚱멀뚱 나와 있잖아. 수련이 어디서? 나와 줄 서 그랬으니까 수련이도 줄에 하나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서는데 상품이 다른 종류니까 3명이 이렇게 있으면 수련이가 여기 1번에 서냐, 2번에 서냐, 3번에 서냐, 4번에 서냐에 따라 그 받는 개수가 받는 상품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지환이를 꼭 포함하여 사진 찍자 이렇게 되면 순서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수련이를 꼭 포함해서 줄 서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줄을 서는 데에는 이 줄서기들에 예를 들어 R-1명이 줄을 서고 있어. 아까 3명이 줄을 서고 있어. 그럼 틈이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넷. 4명을 뽑았어. 그러면 틈이 하나, 둘, 셋, 넷, 5. 그러니까 뽑은 개수보다 하나 많은 틈이 생겨요. 그 틈으로 수련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R 곱하기가 된다. R배가 더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3명들 줄 서 있는 개수들마다 수련이가 사이사이로 끼어드는 건이 추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기억하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어렵고 증명하라 그러면 증명 자체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러하여 보통은 이렇게 냅니다. 보통은 증명 과정을 아예 보여주고 증명 과정을 보여주고 빈칸을 채우라고 하죠. 그럼 아까하고 방식은 똑같아요. 이거 통분할 거라고요. 통분. 그러면 n-r-1이고 n-r 팩토리얼이니까 얘하고 얘가 통분이 되려면 요 녀석 위아래로만 n-r, n-r이 더 곱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n-r 팩토리얼이 되고 분자는 아까와 비슷하게 n-1 팩토리얼이 공용 인수로 남아서 앞으로 묶이면 이쪽에는 n-r이 되고 이쪽은 더하기 r이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질 테고 얘랑 비교를 해보시면 n-r 팩토리얼, n-1 팩토리얼은 바로 얘와 얘를 뜻하는 거니까 가에 들어갈 말은 n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은 곧 n 팩토리얼이므로 결과를 보니 npr하고 똑같네. 증명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의미 해석이 있다는 거죠.
됐나요? 1부터 9, 1, 2, 3, 4, 5, 6, 7, 8, 9. 그 중에 홀,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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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내가 왜 홀짝 읊어대는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 중에 세 장의 카드를 꺼낼 거야. 네, 순서 없이 꺼낼 거야. 그냥 동시에. 그때 적힌 수의 총합이 짝수가 되어야 하므로 짝수. 결과가 짝이 되는 건 세수일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짝 더하기 짝의 경우 결과가 짝이 되고요. 두 번째는 홀 더하기 홀은 두 번 더하면 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짝을 하나 더해 주어야 결과가 짝이 된다. 그러니 이 경우는 짝수 4개 중 3개의 수를 뽑으면 되고요. 이 경우는 홀수 5개 중 2개를 뽑은 결과에 짝수 4개 중 1개를 뽑은 결과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또는의 관계죠. 이게 전문 용어로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의 수는 합의 원리, 더해준다. 이 둘의 관계가 또는의 관계일 경우 더해준다. 그래서 얘가 4, 얘가 40. 둘이 더하면 44가지가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뭐 꼭 포함하면 꼭 포함하지 않고 이거는 단박에 읽어보면 아는 거죠. 네, 넘어갈게요. 이 조합부터는 이 적어도란 단어가 있어. 순열은 적어도가 있으면 반드시 올 빼기 낫을 쓰는데 조합 문제를 풀다 보면 적어도라는 문장이 들어갔는데도 그냥 본래의 사건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우리가 이 적어도 문제를 꼭 올 빼기 낫으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생각해 보는 거야. 올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이 있어. 그때 적어도 자가 들어가면 보통 내가 원하는 사건이 전체 중에 원하지 않는 사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여기가 완전 대고 여기가 소일 때 그때 올 빼기 낫을 쓰는 거예요. 이쪽을 구하느니 이쪽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버린다 이렇게. 근데 이제 조합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비등비등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사건이 구하기가 더 어렵고 이쪽에서 사건이 더 작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쪽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에요. 얘는 그렇진 않은 것 같다. 10 미만이면 또 1부터 9까지인데 4개의 자연수, 홀수 5개, 짝수 4개 아까 봤잖아요. 그때 적어도 1개씩 포함되도록 이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9C4 9개의 숫자 중 4개 마음대로 뽑은 다음에 홀수 5개 중 4개가 몽창 나오는 경우와 짝수 4개 중 4개가 몽창 나오는 경우만 빼면 하나씩은 적어도 섞여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이쪽이 압도적으로 적을 때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도 나름 의미심장한 문제인데 해설을 좀 해줄게요. NPR의 뜻이 뭐였지? NPR? N명 중 R명 뽑아 줄 세우기예요. N명 중 R명 뽑아 줄 세우기. NCR은 N명 중 R명 뽑기 이렇게 되죠. N명 중 R명 뽑기. 사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얘가 더 짧은 개념이고 얘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 뽑아야 되고 그리고 줄 세워야 되고. 근데 계산상으로 보면 안 그래 보이거든요. 이쪽이 더 쉽고 이쪽이 n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
얘가 n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을 하되 거기다 r 팩토리얼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이런 결과거든요. 왜냐하면 세는 법은 npr을 그 줄을 뭉개는 방식으로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단계와 수식으로 생각하는 단계가 서로 정반대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면 이 r 팩토리얼을 1로 넘겨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얘를 ncr 곱하기 r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이게 문장 그대로 됩니다. 순열은 n명 중 r명을 뽑아 그들을 줄 세우는 방법이었다. 이렇게요. 이 문제는 여기서 제한 조건을 걸어서 이걸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뽑는 사건과 줄 세우는 사건이 별도로 가게. 제한 조건을 걸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뽑는 것과 줄 세우는 것을 분리하여 따로따로 해라. 이런 종류의 문제라고요, 이게. 지원이, 수현이 포함해서 8명이 있어. 그 중에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려고 하는데 지원이와 수현이가 모두 포함되고 그랬잖아요. 포함되고. 그러면 모두 포함하여 뽑기라는 사건이 한번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지. 지원이, 수현이를 빼면 6명이 될 거고, 그 둘을 빼면 5명 중 3자리가 남는데 6명 중 3명을 먼저 뽑아라.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하나, 둘, 셋, 지원, 수현이가 확보되어 있는 거죠. 5명이. 그리고 나서 이웃하여 줄 서기. 요 상태의 아이들이 이웃하여 줄 서기가 다시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묶어줘야 되고 총 도합 4팩토리얼에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이웃하여 줄 세우기 이렇게요. 그래서 뽑기와 줄 세우기를 분리시킨 겁니다. 이거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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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요 함수 모델은 영상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지금 우리 시험범위죠. 증가함수의 정의입니다, 이거. 증가함수의 정의고, 증가함수라 함은 정의역이 커져갈 때 치역도 같이 커져가야 된다. 다시 말해, x1, 3, 5에서 뻗어나간 화살표가 여기 있는 2, 4, 6, 8, 10에 가서 꽂히는데 절대로 이 화살표가 교차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교차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냐? 그런 경우는 몇 가지나 나오냐? 라고 할 때 제가 영상 속에서 이걸 세는 방법을 설명해 줬죠. 저기다가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치역이 닿는 자리를 비워두는 거예요. 이렇게. 치역이 닿는 자리를 비워두고 2, 4, 6, 8, 10 셋 뽑기를 진행하면 OC3 이걸 진행하면 너희가 어떤 세 개의 조합을 뽑았다 쳐. 그때 얘네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 크기는 순서가 있고 그 크기의 순서대로 2, 6, 8 이렇게 배열을 하면 된다. 그러면 얘가 원하는 이 증가함수의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함수 모델 설명하는 영상을 보시면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 증가함수의 개수, 그리고 등호 들어간 케이스의 개수, 여기다 등호 포함한 거,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마지막에 등호 들어간 케이스는 이제 중복 조합이라고 그래서 확률과 통계 가서야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의 케이스는 공역의 원소 중 치역의 개수를 뽑기만 하면 된다.
순서 나열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함수 모델 하나만 더 하고 잠깐 끊어갈게요. 이거는 뭐 여러 차례 나온 문제인데 진짜 옛날 모의고사거든요. 예. 조건을 맞춰서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함수가 몇 개냐.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진행이 돼갈 때 그 화살표의 진행이 한 판의 함수라고 하면 서로 다른 화살표의 상태가 몇 개가 있겠느냐. 요런 얘기예요. 요런 질문. 제한 조건을 많이 주면 줄수록 좋죠, 사실은. 1대1 대응은 하나당 하나만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 F1이 7이다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예, 아무 문제 없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제발 하나만 넣어보세요. 이렇게. K가 2일 때 F2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예. 그러면 이 괄호 안에 2가 누구냐? 이 괄호 안에 2. 2가 정의역에 있는 2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괄호 안에 있는 2가 정의역 F 괄호 열고 2라고 하는 요 덩어리 값 있지? 이걸 다른 이름으로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함수값들 모여있는 애를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F2는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하면 2가 지금부터 화살표가 나갈 건데 이 화살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얘가 F2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3인 거잖아요. 3 이렇게. 3은 2보다 작거나 같은가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가 대응될 녀석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얘나 아니면 얘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의 선택권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서로 다른 케이스가 나오게 된다고요. 곱하기 2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가겠죠. 이렇게 갔다고 쳐. 그럼 그 다음 3으로 가서 3은 누구한테서 선택할 수 있냐면 3이나 2나 1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지보다 작은 거. 예, 근데 이미 2에서 어느 놈일지 모르겠지만 한 놈이 소거된 상태죠. 그러니까 얘의 선택은 남은 게 2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그럼 2개, 얘도 그럼 2개, 얘도 그럼 2개 이렇게 가죠. 계속 뭔가 하나씩은 선택을 할 테니 지보다 작은 거, 지보다 작은 거, 지보다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하나씩은 선택을 할 테니 문제는요. 이게 리듬을 잘못하면 얘한테도 갑자기 곱하기 2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게 7까지 오게 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왜냐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아까 1에서 7이 확보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 남는 것은 한 개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곱하기 1이 된다. 요 경우의 수가 곧 함수의 개수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제 조합의 어찌 보면 활용. 그러니까 조합이 N개중 알게를 뽑는다 해서 끝나잖아요. 이 얘기가. N개중 알게를 뽑는다 해서 끝나는데 그 뽑는다라는 행위가 그 뒤의 무언가 이렇게 내용을 담보해주는, 뒷받침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 직선의 개수나 삼각형의 개수가 이제 그런 애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점이 있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 모양을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사실은 이 별 모양이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선을 그은 거지, 이 선을 싹 지우고 생각해야 돼요. 선을 싹 지우면 가운데 5개, 바깥에 5개, 10개의 점이 지금 있는 건데, 그 10개의 점 중에서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하고 선택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되는 거죠. 한 개, 이렇게 한 개. 얘랑 만났다. 이렇게 이으면 또 한 개, 이렇게. 그래서 10개의 점 중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그 만들어질 직선의 개수. 선택하면 하나 만들어지고, 선택하면 하나 만들어지고, 이렇게 10개의 점 중 2개의 점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직선의 개수가 되는 게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 이론. 그런데 이때는 전제가 있단 말이야. 이게 직선의 개수를 딱 차지하고 있을 때는 전제. 그 전제는 뭐냐면 어떤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이게 전제예요. 이런 애가 주로 누구냐면 원 위에 점 찍었을 때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찍으면 어떤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기본을 가르칠 때 원을 주로 사용해요. 원 위에 놓인 어떤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얘도 이어보면 하나는 떨어져 나가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하나, 둘, 셋, 넷, 이 4개가 이렇게 이어보면 딱 한 개의 직선을 말하는데, 이렇게 2개를 선택해도 이 직선이고, 이렇게 2개를 선택해도 이 직선이고, 이렇게 2개를 선택해도 이 직선이니 4 콤비네이션 2 하나, 둘, 셋, 넷, 이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게 되면 그건 다 같은 직선이 된다는 거야. 그 같은 직선이 되는 경우를 빼주어야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넷 중 둘 선택하는 걸 다 빼버리면 이 직선 하나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라지면 안 되니까 하나만 빼주자, 이렇게. 그 중에서 하나만 살려주자지. 직선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를 다 죽여라 라는 거고요. 그런 애가 그런 경우가 여기 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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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서 총 5가지가 있다가 바로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세 점에서 이어지는 애가 있으면 또 뺄 건데요. 그 더 많은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죠. 이거는 기본 그 개념서에도 나와 있는 문제라 아마 여러분들 실수만 하지 않으면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적어줄게요. 12, C, E 12개의 점 중 2개의 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직선이라고 해놓고 하나, 둘, 셋, 이 3건에 대하여 4 콤비네이션 2 빼기 1 한 만큼을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 4개에 대해서 3 콤비네이션 2 빼기 1을 해줘야 되고, 셋 중 둘 선택이죠. 이제 더 없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더 없나를 살펴보시면 이쪽 대각선으로 하나, 둘, 이쪽 대각선으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3C2-1이 4개 더 있다. 이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점이 하나씩 더 있으면 더 큰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도 같이 빼줘야 돼서 지금 4, 3은 그나마 쉽게 낸 거다. 이거는 사실은 대각선의 정의를 아느냐의 문제죠. 대각선은 다각형에서 이게 몇 각형인지 모르겠지만 다각형에서 대각선이라는 건 변을 거치지 않고 이어지는 두 꼭지점
선분을 대각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셔. 꼭지점 개수를 n개라고 하면 n, c, e 제일 처음에는 이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 NC는 대각선의 개수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요렇게 두 개를 연결한 요것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각선의 개수가 되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선택된 옆변들의 개수를 빼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N각형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N각형에는 변이 N개죠. N개. 그래서 빼기 N까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한 것이 44이다의 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이게 대각선의 개수다. 뭐 역시나 자연수 대충 때려 넣어도 되고요. 계산을 해 나가는데 n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너무 고집하지는 마세요. 너무 고집하지 말고 적당선에서 n을 유추해내면 됩니다. 이거 뭐 다 같은 유형인데 하나가 된 친구들은 나머지도 다 했겠지. 뭐 그지? 얘는 삼각형의 개수니까 여기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중에 점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한 라인에 있는 점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안 된다. 그러니까 4C3 빼고 4C3 빼고 4C3 빼줘야 된다. 이런 얘기. 요거는 살릴 게 없어요. 살릴 게 없어요. 직선의 개수가 아니고 삼각형의 개수이기 때문에 4C3 전체를 빼줘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일부를 빼주는 개수. 요것도 뭐 개념서에 있는 내용인데 너무 유명한 거죠. 그냥 바로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C, 3 빼기 하나, 둘, 셋, 넷, 4, C, 3 이렇게만 계산하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이제 살리는 거 없이 다 빼는 거니까 오히려 삼각형이 더 편해요. 16 콤비네이션 3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4C3을 일단 빼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4개의 3C3을 또 빼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2개의 4C3을 또 빼줍니다. 말고는 더 3개가 연결되는 거 없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평행사변형의 개수. 이것도 유형 한 번만 딱 익히면 해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4C2, 5C2 이 두 개를 곱해주면 여기서 2개 선택되고 여기서 2개 선택되면 그 2개가 크로스되면서 평행사변형 1개가 결정이 된다고요. 그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해주면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온갖 변형들 들어가요.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 이게 그대로 나온 적은 거의 없고 뭐 제일 유명하게는 요렇게 별 칠해놓고 요 별이 꼭 포함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만큼 영역을 주고 이 영역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이런 식의 문제가 변형이 돼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내가 계속 얘기하는 n에 대한 방정식 풀지 말아라의 어떤 극단이 되는 표본이죠. 이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한 선이 n개 있다는 거예요. n개.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안 평행하네. 평행한 선이 n 플러스 2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n 플러스 2c2 곱하기 nc2가 너무 뻔한데
뻔한데 그런 평행사변의 개수가 210개다 했을 때 이제 황당해지는 거죠. 얘가 n 플러스 2, n 플러스 1 나누기 반 곱하기 n 마이너스 1 나누기 반은 210 이렇게 되니까 이 4를 1로 올려도 얘가 4차 방정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4차 방정식보다 먼저 눈에 띄어야 되는 것은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연속하는 4개의 자연수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210 곱하기 4를요. 210 곱하기 4를 연속하는 4개의 자연수로 해보려는 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큰 인수부터 소인수 분해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이 보이니까 7, 3, 21. 어우, 이러면 완전 땡큐. 7, 6, 5, 4. 애니컬 5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뭐랄까? 고등학교 1학년 조합? 예. 원래 조합의 꽃은 이항정리라고 그랬죠. 이항정리인데 그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조합 중에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분할 및 분배라고 했습니다. 분할 및 분배. 여기서 이제 분할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분할은 그 핵심이 뭐냐면 뭘 나누는 게 분할이죠. 뭘 나누는 게 분할인데 조의 구분이 없다가 핵심이에요. 분할을 시킬 때에는 조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두 개의 조로 나눌 때라고 했는데 그 조에 지금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조에 이름이 없어요. A조, B조, 뭐 누구조, 뭐 1번, 1조, 2조 조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빼빼로데이에 뭐 이렇게 주려고 빼빼로를 20개를 샀어. 20개를 샀어. 그 지 책상에 벙 놓은 다음에 가만히 있자. 요만큼은 중학교 동문 애들. 요만큼은 지금 고등학교 같은 반 애들. 요거는 내가 이제 어장 관리하는 애들. 이렇게 했다고 쳐봐.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담지 우리가? 그러면 그 조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염두에 두고 담죠. 이러면 조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조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빼빼로를 퍽 사가지고 20개? 5개. 뭐 누구 줄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 땅바닥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금만 가를 거 아니야. 이렇게 손으로 밀기만 할 거 아니야. 이게 분할이라고요. 이게. 어느 조가 누구한테 갈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걸 분할이라고 해요. 그 경우를 세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8명, 여자 4명이 6명씩 2개의 조로 나누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조에 구분이 없네 이렇게 하고 세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제한 조건을 걸었어요. 여자 4명이 같은 조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러면 조가 갑자기 구분이 돼버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조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자 4명 있는 조 이렇게. 그러면 여자 4명을 여기다 넣어놓고 남자 8명을 8C6 곱하기 2C2 8명 중 6명을 뽑아 여기다 넣고 남은 2명 중 2명을 뽑아 여기다 넣거나 아니면 이쪽을 먼저 해서 8C2 8명 중 2명을 뽑아 여기다 넣고 6C6을 하거나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둘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같은 값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뭐 별거 아닌 얘기 같은데 그냥 콤비네이션 하라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일 핵심은 어딨지? 어딨죠? 아, 이거 아예 기초적인 문제는 빼버렸나 내가? 그렇네. 기초 문제는 빼버렸구나.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6명을 1, 2, 3명으로 분할하는 방법 1, 4로 분할하는 방법 2, 2로 분할하는 방법 이걸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명, 두 명, 세 명 이거는 6명 중 1명 뽑아 넣고 남은 5명 중 2명 뽑아 넣고 이거는 구색 맞추기지만 3C3 3명 중 3명을 뽑아 넣고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렇게 하면 딱 완결이 돼요. 왜냐? 조원의 수로 조가 구분이 되니까 한 명 있는 조, 2명 있는 조, 3명 있는 조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6C1 곱하기 5C1 곱하기 4C4 그냥 심플하게 쓰면 이거죠. 그리고 이게 의견 맞는 내용도 같아. 근데 아니라고요. 왜냐? 6명 A, B, C, D가 있다고 하면 이 6C1의 실제의 6C1은 뭐냐면 이 자리에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C가 D가 E가 F가 올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나열한 게 6이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5라는 건 이 뒷자리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5가닥을 쳐서 경우의 수로 나눈 거라고요. 이 5가닥을 이렇게 쳐서 경우의 수 이 A, B, C, D, E, F가 한 명도 빠짐없이 5가닥을 치기 때문에 곱하기 5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A가 오는 경우의 뒤로의 5개 중 반드시 B가 있다고요. 여기에 C도 있고 그죠? 근데 당장에 이 B의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 줄에 누가 올 수 있냐면 A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BA와 AB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A가 들어갈 때 여기 B가 오는 경우와 여기 B가 들어올 때 여기 A가 들어오는 경우를 다 다른 걸로 센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같은 거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애들이 AC에 대해서 CA AE에 대해서 EA 이런 애들이 다 한 쌍씩 있다. 그러니 얘네 둘이 구분 못하는 줄서기의 개수만큼으로 나누어줘야 분할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제발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2분의 1이 아니고 2 팩토리얼 분의 1이다를 잊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조원의 수가 같은 애가 세 덩어리가 되면 3이 아니고 3 팩토리얼로 나눠야 될 테니까 이 세 덩어리가 줄을 바꾸는 경우 요게 이제 그 분할 문제의 핵심이죠. 자, 이 기본기를 가지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겠어요. 너희가 틀렸다면 아마 여기서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7명의 경찰관, 소방관 3명, 5명씩 2개 조로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각 조에 적어도 한 명의 소방관이 포함되도록 한다. 지금은 어때요? 조 구분이 없죠. 근데 소방관 3명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방관 3명. 소방관 3명 생각하면 적어도 한 조에 한 명의 소방관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 3빵 3 빼고 1, 2 아니면 2, 1이죠. 근데 조 구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방관 하나, 소방관 둘 이런 다음에 요 경우의 수를 3C1이라고 할게요.
소방관 3명 중 1명을 뽑아 여기다 넣고 남은 2명 중 2명이 여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로 조의 이름이 생긴 겁니다. 소방관이 1명인 조, 소방관이 2명인 조 이렇게. 이해가 돼요? 지금부터는 설사 내가 이쪽의 경찰관 숫자를 똑같이 나누더라도 나누기 2팩토리얼 안 해요. 왜냐면 소방관으로 조가 이름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5명 나누기로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자리고 여기는 하나, 둘, 세 자리밖에 없어서 이미 경찰관 수로도 조구분이 됩니다. 그러니 여기 3C1에다가 7C4 곱하기 3C3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뭐 나누기 같은 거 없이 끌고 가는 문제고,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거. (1층에서) 우르르 타요. 이거 나중에 내리는 층 결정할 때 1층 포함시키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1층에서 탔는데 1층에 내리면 미친놈이 이건 엘리베이터 잘못한 거지. 그래서 내리는 층은 2, 3, 4, 5, 6, 7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여야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실패를 하는 게 뭐냐면 내릴 층을 고르면서 동시에 사람도 같이 밀어내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면 헷갈려서 안 돼요. 2층이 선택되었다? 그럼 거기서 몇 명 내릴 거야. 3층 건너뛰고 4층이 선택되었다? 그럼 4층에서 몇 명 내릴 거야. 이게 매번 경우의 수를 다르게 세려면 다 수용도 해야 돼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때 하는 방법이 바로 분할 and 및 분배입니다. 분할과 분배를 구분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 탄 7명의 사람을 3분할, 왜냐면 3개의 층에서 내린다고 했으니까, 3개의 층에서 내린다고 했으니까 3분할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2명, 2명, 3명이라고 명시를 해줬는데 그조차 명시를 안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좀 더 복잡해지겠죠? 두 경우를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2, 2, 3이라고 했으니까 땡큐 라고 하면서 7C2 곱하기 5C2 곱하기 3C3 나누기 2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 2, 3으로 분할이 된 거죠. 그러면 엘리베이터 요 1층에서 타자마자 지들끼리 손잡고 있으라고 그래. 같이 내릴 사람들 2, 2, 셋 이렇게 손잡고 있으라고 그래.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층에서 누가 내릴지 모르니까 총 몇 층 있어요? 6층 있어요. 2층부터 7층까지. 6층 중 3층을 골라 줄 세우기. 이렇게. 여기서 분리된 이 세 조가 요렇게 내릴지, 아니면 요렇게 내릴지, 이런 거를 한다는 거야. 그럼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 있는 6개 자리에 이 세 조가 가서 그 앞에 가서 줄 서는 방법의 수다 이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단원을 분할 및 분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까 뽑아서 줄 세우기랑 비슷한 거죠. 이것도 방금 소방차와 비슷한 내용인데, 운전 면허가 있는 사람 3명이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죠? 그럼 승용차가 3대 있으니까 3명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이미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를. 이 사람들 때문에 조가, 그 승용차가 구분이 돼버린 거죠. 조가 분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운전자 포함 4인용이니까 남은 자리는 3자리씩이 있는데,
그러면 합계 9자리가 있는데 사람은 7명밖에 없거든. 사람은 7명밖에 없거든. 그럼 7명이 여기에 나누어 타면 되죠. 근데 탄다 그럴 때 이렇게 여기서 뽑아서 바로 가지 말란 말이야. 내 말은. 가지 말고 이 7명을 예를 들어 맥시멈 3명이니까 한 명, 5명 가능하냐? 안 되지. 그럼 1명, 2명, 4명 가능하냐? 이것도 안 되네. 4명이 있으면 여기가 4인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이 몇 명부터냐면 1명, 3명, 3명 여기서부터 가능하네. 1명, 3명, 3명 그리고 2명, 3명 그죠? 분할의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의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의 분할을 먼저 구해주면 7C1 곱하기 6C3 곱하기 200분의 1 이제 3C3은 그만하자. 익숙해지면은 맨 마지막 구색 맞추기는 안 해도 돼요. 7C2 곱하기 5C2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1 이것도 이제 같은 조가 두 개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구해보면 얼마씩이에요? 요게 70, 요게 105가지인가? 그래서 합치면 175가지의 분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분할을 마친 후에 이 세 조가 여기 가서 줄을 서면 된다고요. 107 곱하기, 아니, 107이 아니라 175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된다. 알겠어요? 자, 마지막 유형, 토너먼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 토너먼트 같은 경우는 분할 및 분배의 유형 중 하나예요. 좀 전까지 우리가 했던 분할 및 분배는, 대놓고 그냥 이게 분할이야, 이게 분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라면, 이 대진표 같은 경우는 분할 및 분배의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정해의 어떤 분할 및 분배 개념에 플러스 알파하여 이제 별도의 요령이 다시 존재하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분할 및 분배로 가보자면, 사실은 분배는 이제 그 여기서 조가 이름이 결정되고 뭔가 제한 조건이 걸리면 그때부터 분배가 되는데 거의 분할 문제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이게 모빌이라는 생각을 한 번만 해보세요. 모빌 기억은 안 나겠지만 너희들 어렸을 때 잘 때 이렇게 위에서 대롱대롱 하던 모빌. 그러면 얘가 이게 둥둥둥둥둥둥둥 하면서 돌겠지. 돈다는 건 그게 돌았을 때 그 두 덩어리가 구분이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쪽의 덩어리와 이쪽의 덩어리가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자리를 바꾸는 게 확연하게 보이겠죠. 그죠? 자리를 바꾸는 게 확연하게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조원의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 안에 들어가서 요 줄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얘네 둘이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서 돌 거란 말이야.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건 구분을 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구분을 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자 코끼리가 있어. 자리를 이렇게 바꿔. 그럼 코끼리 사자야. 그거를 우리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으면 어느 쪽이 어느 쪽이다 말할 수 없다는 거지. 그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보면 여기는 이제 1차의 분할이 뭐냐면 1차 분할이 6개를 둘과 넷으로 나누는 분할이 있습니다.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를 제가 이렇게 쳐보면
이 파란색 동그라미 안은 이제 요 6C2에 두 녀석이 들어와 있는 거야. 이 두 녀석을 다시 2C1 곱하기 1C1 하게 되는데 이 둘을 구분을 못하면 2 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누는 거죠. 하나 조로 들어간 거니까요. 요렇게 해서 2차 분할을 하는 겁니다. 2차 분할이 하나 더 있는데 요쪽 파트로 가서 얘를 초록색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보면 이 초록색 동그라미는 다시 요 부분할 수 없는 두 개 4C2 곱하기 2C2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요. 분할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요 안으로 들어가서 3차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이렇게 해서 나누기 해야 되긴 하는데 요거 한 번만 봐봐요. 내가 이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2C1이 얼마지? 2야. 1C1이 얼마지? 1이야. 2 팩토리얼이 실제 계산해 보면 얼마지? 2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계산을 마치면 얼마죠? 1이에요. 그러니까 두 녀석이 있는데 이 두 녀석을 구분할 수 없는 한 덩어리 한 덩어리로 배치한다라는 건 사실은 그냥 1이라는 소리예요. 경우의 수가 1. 그래서 이 마지막에 둘 있는 건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곱하기 1이라서.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계산을 좀 해볼까요? 6 곱하기 5 나누기 2 그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나누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겠죠? 404는 4C4는 그 다음에 얘는 뭐죠? 4 곱하기 3에 2 곱하기 1 맞아요? 얘는 2 곱하기 1 나누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4321 4321 그럼 여기가 654321 654321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6 팩토리얼에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이렇게 되거든요.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겠죠? 답이. 이게 45가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령이라는 게 이제 바로 여기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 6팩토리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산의 결과를 보면 이런 거지. 6명이 결국 이 6자리에 들어갈 거 아니야? 6명이 6자리에 결국 들어간다고 치면 다 다른 자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리에 번호가 있었어요. 번호가. 그 번호의 자리에 6명이 들어가서 줄을 선다? 그럼 6팩토리얼이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 조합에서도 배웠지만 구분이 되지 않는다를 나누기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했거든요. 나누기로. 그러니까 구분이 되지 않는다. 어떤 게 구분이 안 되냐면 일로 내려와서 요 둘이가 자리를 바꾸는 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럼 1이냐 2이냐 여기 오는 두 녀석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게 한 쌍씩 계속 겹치는 게 있겠죠. 여기에. 그래서 그거를 2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 2 해서 묶어버리는 거지. 여기가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을.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한 덩어리와 요렇게 한 덩어리가 이 두 덩어리가 서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두 쌍, 그러니까 한 쌍들이 다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그걸 또 둘씩 나눠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안으로 내려가서 요 두 녀석 구분 안 되는 거, 요 두 녀석 구분 안 되는 거 요렇게 나눠주면 그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너먼트 문항은 지금 이렇게 분할 및 분배로 하는 정해가 있고 대부분의 문제집의 해설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용으로 좀 빠르게 풀 때는 저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보세요.
6개야? 그럼 무조건 6팩토리얼 일단. 그 다음에 모빌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모빌의 갈이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갈림길. 아씨. 모빌의 갈림길에서 요렇게 그 갈림길에 걸려있는 두 덩어리를 생각해요. 이 두 덩어리가 구분이 되면 안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덩어리에서는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구분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해요. 근데 여기서는 구분이 안 돼요. 여기서도 안 돼요. 여기서도 안 돼요. 여기서도 안 돼요. 그러면 x가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럼 2를 4번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이게 요령이에요. 물론 제한 조건이 걸리면 또 달라져요. 저는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만약에 딱 9개 팀으로 본다. 그럼 9 팩토리얼 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건 구분이 돼. 이건 구분이 돼. 이건 구분이 안 돼. 그럼 안 되는 순간 나누기 2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다시 여기로 내려가서 요 녀석은 구분이 돼. 요 녀석은 구분이 안 돼. 요 녀석 구분 안 돼. 요 녀석 구분 안 돼. 요 녀석 구분 안 돼. 하나, 둘, 셋, 4개. 이 말고 4개가 다 구분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답입니다. 뭐 수차례가 아니라 수십 년간 제가 확인한 바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토너먼트. 이제 요게 또 만약에 자유스토리급으로 가서 모의고사가 나오면 여기 막 한 친구가 A라는 친구가 들어가고 막 그래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또 풀면 되고요. 일단 조합은 요 정도 선에서 마치겠습니다.